TV조선이 드디어 미스터트롯 3 심사위원 연봉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내 최고의 인재 발굴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 3은 트로트 음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스타를 찾으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참가자들의 감정적 경쟁 외에도 심사위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심사위원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이자 영감을 주는 사람이고 후보자들이 예술적 길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심사위원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심사 스타일을 통해 후보자가 성장하도록 도왔나요? 미스터트롯 3 심사위원들의 소득 순위를 알아보고 심사 철학도 알아보자. 12위 진욱, 연봉 220만원. 미스터트롯 3의 최연소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진욱은 감성적이면서도 섬세한 심사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그는 보컬 테크닉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에도 중점을 두어 참가자들이 각 가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욱에 따르면 트로트는 기술뿐만 아니라 각 곡에 담긴 진심이 중요하다고 한다. 진욱은 노래를 부를 때 중요한 건 목소리나 기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심사 스타일을 통해 참가자들이 무대를 단순한 경쟁의 장소가 아닌 가장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93년생인 진욱은 젊은 트로트 가수이지만 현대성과 전통적 가치를 능숙하게 결합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별하나는 고전적인 트로트 멜로디와 부드러운 감성이 융합된 곡으로 모든 연령대의 청중의 마음을 쉽게 감동시킵니다. 이러한 그를 참가자들에게 영감으로 삼아 트로트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시대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진욱은 그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많은 참가자들이 전통적인 보컬 테크닉과 현대적인 감정을 결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왔고 그 결과 감성적인 공연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TV조선 관계자는 진욱은 심사위원일 뿐만 아니라 각 곡을 통해 참가자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헌신적인 선생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진욱이의 재능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높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9위 나상도 연봉 240만원. 나상도는 누구보다도 트로트의 튼튼한 기초를 중시하는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많은 참가자들이 장르를 현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는 혁신하기 전에 트로트의 핵심, 즉 전달에서의 감정과 진심을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상도는 트로트는 단순히 노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목소리로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튼튼한 기초 없이는 새로운 혁신이나 실험은 의미가 없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는 심사 과정 내내 후보자들이 현대적인 스타일을 시도하기 전에 전통적인 보컬 실력을 연마하도록 돕는 데 항상 중점을 둡니다. 1990년생인 나상도는 트로트 음악을 듣고 자랐으며 정식으로 전통 가창을 배웠다. 그의 대표곡 그 남자는 파워풀한 보컬과 세련된 테크닉이 결합된 대표적인 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목소리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노래하라고 항상 독려합니다. 그렇게 하면 청중이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때로는 진솔한 코멘트를 하고 비판도 서슴지 않지만 나상도 감독의 목표는 언제나 참가자들이 더욱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너무 과시하거나 과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감정은 항상 청취자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감동시킵니다. 그는 한때 쇼에 출연한 한 참가자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나상도는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인 심사 스타일 덕분에 많은 참가자들이 트로트의 진정한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공연할 때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240만 원의 연봉을 받으며 미스터 트롯 3의 영향력 있는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음악 장르에 더욱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심사위원들의 급여는 그들의 명성뿐만 아니라 차세대 트로트 아티스트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들이 차지하는 중요성도 반영합니다.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판사는 누구일까? 그리고 쇼에서 계속해서 강한 인상을 남길 얼굴은 누구일까? 미스터 트롯 3의 다음 놀라운 폭로를 기대하세요. TV조선 관계자에 따르면 나상도는 참가자들에게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개성을 살리는 방법을 전수하는 중요한 심사위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2억 4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미스터 트롯 3에서 주요 심사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박재현은 2억 6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미스터 트롯 3에서 감성적인 해석과 섬세한 표현력을 중시하는 심사위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사 속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박재현은 참가자들에게 트로트는 기교로 승부하는 장르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곡을 해석할 때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감성을 과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에게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진심 어린 감정을 담아낼 것을 권장했습니다. 1990년생인 박재현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차별화된 트로트 스타일을 구축해왔습니다. 그의 대표곡 그대는 내 인생의 전부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가 단순히 신나는 리듬만이 아닌 깊은 감성을 담을 수 있는 장르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는 참가자들에게 감성적인 트로트의 본질을 전수하며 단순한 가창력 경쟁이 아닌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를 만들도록 지도했습니다. 박재현은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친절한 이미지의 심사위원이었으나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단순한 칭찬보다는 어떤 점을 보완하면 더 깊이 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감정 표현이 부족한 참가자들에게는 가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보라고 조언하며 노래에 몰입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박재현이 감성적인 트로트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지 기대됩니다. 안성훈은 2억 8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미스터 트롯 3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무대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력은 기본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대를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참가자들이 무대에서 긴장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또한 트로트는 단순한 기교 싸움이 아니라 진솔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조언하며 훌쩍 완벽함보다는 자신만의 색깔과 감성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89년생인 안성훈은 담백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성을 지닌 가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대표곡 연인은 감미로운 멜로디와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입니다. 이를 통해 트로트도 감성을 중심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장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는 참가자들에게 단순히 가창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법을 지도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고음이 좋다고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안성훈은 날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심사위원이면서도 기본적으로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주는 멘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무대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기보다 즐기는 마음으로 노래해야 더 좋은 무대가 나온다고 조언하며 실전 경험에서 얻은 현실적인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가르침은 참가자들이 더욱 자연스럽고 진솔한 무대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무대에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과정이 자신을 성장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전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가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조언과 현실적인 피드백 덕분에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무대를 즐기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관계자에 따르면 안성훈은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심사위원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희재는 참가자들에게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로트는 듣는 음악이면서 동시에 보는 음악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 소통하는 법, 무대에서의 표정 연기, 곡 해석의 중요성 등을 세심하게 조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트로트도 현대적인 스타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창법을 유지하면서도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창의적인 해석을 시도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의 조언 덕분에 참가자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보다 자신만의 색깔을 살리는 무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95년생인 김희재는 트로트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감각적인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대표곡 따라따라와는 신나는 리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트로트가 새로운 세대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장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한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트로트의 현대적인 감각을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에만 집중하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해볼 것을 조언하며 트로트의 확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심사할 때 날카로운 분석을 하면서도 참가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온 도전을 격려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젊은 참가자들에게 트로트가 고정된 틀 안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칭찬보다는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대 연출이 부족한 참가자들에게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마치 관객과 대화하듯이 불러야 한다며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를 기르는 법을 조언했습니다. 장윤정은 참가자들에게 트로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교가 아니라 감정 전달과 공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는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라며 참가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현대적인 편곡과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트로트 특유의 감성과 호흡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는 유행을 따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트로트 본연의 매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장윤정은 2000년대 초반부터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대중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그녀의 대표곡 어머나는 트로트가 젊은 층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후에도 초혼, 돼지 토끼 등의 히트곡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윤정은 참가자들에게 트로트를 부를 때는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가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음악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장윤정은 심사할 때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단순히 참가자들의 기량을 칭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 표현이 부족한 참가자에게는 가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이야기처럼 감정을 담아내는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또한 기교에 치중한 참가자에게는 지나치게 기교를 부리면 감정이 희생된다고 경고하며 진정성 있는 노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단순히 무대를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색깔과 감정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호는 무대 퍼포먼스와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노래를 부를 때 단순히 정확하게 음을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무대에서 더 빛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트로트는 이제 단순한 가창력 대결을 넘어서 관객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무대 예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대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였으며 참가자들에게 자신만의 무대 장악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장민호는 자신이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는 독특한 배경을 바탕으로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 능력까지도 강점으로 삼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남자는 말합니다에서는 감미로운 멜로디와 강한 표현력으로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관객의 반응을 읽으며 적절한 표정과 몸짓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동원은 트로트가 단지 어른들만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장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트로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참가자들에게 기교보다는 감정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2007년생인 그는 미스터 트롯 시즌 1에서 최연소 결승 진출자로 주목받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감성 표현과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호랑수월가는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음악적 요소를 잘 결합한 곡으로 트로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참가자들에게 트로트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질적인 감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젊은 참가자들에게 트로트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정동원은 참가자들에게 형처럼 친구처럼 다가가며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참가자들이 무대에서의 긴장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무대에 설수록 익숙해진다고 말하며 긴장감 해소에 중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단순한 기술적 완벽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가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찬원은 미스터 트로트 시즌3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참가자들에게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감성적으로 깊이 있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교보다는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노래의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 말고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감정을 표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찬원은 감정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트로트의 힘을 재조명하며 참가자들이 더 나은 감성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찬원의 대표곡인 편의점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면서도 깊은 감동을 전하는 곡으로 그는 이 곡을 통해 트로트가 어떻게 감동을 주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감성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서도 트로트의 본질을 잃지 않는 방법을 강조했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려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노래를 부르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찬원은 친근하고 다정한 태도로 참가자들에게 접근하면서도 심사할 때는 철저하고 분석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영탁은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트로트의 혁신과 개성 있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로트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탁은 자신만의 색깔이 없다면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며 참가자들이 독창적인 스타일과 차별화된 무대 연출을 고민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영탁은 작곡과 프로듀싱까지 능통한 올라운더 아티스트로 그의 대표곡 왜 거기서 나와는 기존 트로트의 틀을 깨고 현대적인 사운드와 트렌디한 가사를 결합해 젊은 층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에 안주하지 말고 현대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세심한 피드백을 통해 참가자들이 곡을 더 깊이 있게 해석하고 기교나 고음에 의존하지 않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찬원과 영탁은 미스터 트로트에서 그들의 음악적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트로트의 감성과 혁신을 동시에 강조하며 음악적 깊이를 더해주는 심사위원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은 이들 중 누구의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